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올해 4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특별연합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폐교된 좌성초등학교의 매각 절차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 부지의 활용이 늦어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우범지대로 전락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21일 오전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01명 발생했습니다. 전날 확진자보다 600여 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9년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됐습니다. 그 결과 올해 4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했는데요. 하지만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남도가 갑작스레 불참을 선언한 건데요.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역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보다는 통합이 맞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상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경남연구원 연구에서 특별연합이 경남에 실익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 우려입니다. 경남의 서비스 산업과 의료 교육 등이 부산으로 유출되면서 생활 기반이 재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실질적인 부울경 상생 효과를 위해서 연합 대신 3개 시도를 아예 통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간에 행정통합을 한 전례가 없고 관련 법안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도당 위원장들이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치적 이해와 입지 때문에 졸속으로 독단적인 결정을 했다며 비판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없이 특별법 제정 없이는 실행 불가능한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결국 현 단계에서 가능한 행정연합마저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이것은 행정연합 탈퇴의 책임과 질타를 모면하고자 하는 얄팍한 꼼수로 보인다. 경남도의 불참 선언에 대해 부산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도에서 제안한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해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동의하신다면 부산시도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행정통합에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를 26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세 개 시도의 각기 다른 구상 속에 2년간 공들여 결실을 맺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된 상황. 부울경 상생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폐교된 학교가 늘고 있다는 소식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교된 학교 중 동구 좌성초등학교의 매각 절차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이렇게 폐교된 학교 부지의 활용이 늦어지면 이 주변이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주민들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활용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닌데 주민들의 유일한 운동 공간으로 활용한 운동장마저 폐쇄돼 주민들의 불만이 더 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한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난해 3월 폐교된 동구 좌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떠난 학교는 빈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자풀이 뒤덮고 있습니다. 풀숲 사이 조형물들은 기괴하게 느껴지고 철제 펜스는 마치 감옥 같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기 전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곳에서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교 이후에는 이처럼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폐교 부지 일부만 주차장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놓으니까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동네가 슬림화된
있는데 더 슬림하게 돼 있다고. 폐교된 좌성초는 삼복도로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마땅하게 휴식을 갖거나 간단한 운동조차 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좌성초는 인근 주민들에게 단순한 학교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장과 운동장 그리고 운동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은 복합업무시설 조성 후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빨라야 3년. 이 기간 주민들은 비어있는 학교를 아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과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 등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은 부울경 민심을 지도부에 전달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부울경 메가시티 등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최고위 회의가 끝난 후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 등 최고위원은 부울경 국비 확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1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01명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날 확진자 2,407명보다 606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날 기저질환이 있는 60에서 80대 확진자 6명이 숨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명으로 연령대는 30대에서 80대입니다. 재택치료 관리 인원은 1,848명으로 전날보다 1,6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오늘부터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뉴스원 노경민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부산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경찰과 장애업자 간 유착 비리 사건입니다. 네, 짚어보도록 하죠. 노경민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경위급 경찰들이 친분이 있는 장애업자들에게 공무상 비밀의 누설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미 2년 전에도 언론에 여러 차례 오르내린 사건인데 최근 선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사건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이 친분이 있는 장의업자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이 부산경찰은 총 3명입니다. 네. 장의업자란 이 변사 사건이 발생을 하면 유족과 접촉해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운구하는 직업입니다. 지난 2017년 이 부산진경찰서에서 그 변사 사건을 담당했던 이 고참경찰관 A씨부터 이 말씀을 드리면 A씨는 2017년 7월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 한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장의업자를 알게 됐습니다. 이 장의업자는 A씨와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이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병원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을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A씨가 이를 승낙해 총 28차례에 걸쳐 이 장의업자에게 변사 사건이 발생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변사 사건 위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줄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청탁 과정에서 경찰이 장의업자로부터 대접받은 정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경위급 경찰 B씨는 이 과거 동료였던 경위 C씨 소개로 이 또 다른 장의업자 D씨를 알게 됐는데요. 이들이 친분을 쌓아오던 어느 날 이 D씨는 B씨에게 이 변사 사건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심지어 B씨는 D씨로부터 이 접대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법원에 따르면 D씨는 C씨와의 통화에서 이 B씨가 술집을 골라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이 술값이 100만 원 이상 나왔다. 모 지역 룸살롱을 한번 가니 한번 다르긴 하더라라고 말하며 이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날에는 이 경찰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이 대접했던 술값은 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D씨가 변사 사건 장소로 가던 중 이 차량이 막힌 날에는 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출동을 조금 늦춰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요.
이 당시 경쟁 장례식장 업체가 이 경찰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 경찰차가 사건 현장에 출동하면 이 경쟁업체 차량이 뒤따라갈 수 있으니 시간을 조금 더 끌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다소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재판부는 먼저 경찰청이 지난 2011년 장례업소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변사사건 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들 경찰관이 장기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수차례 접대를 받은 정황이 나타난 B씨와 C씨는 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조금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모두 해임됐고요.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태원 북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저희가 부산 북구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이 선관위는 지난 14일 북부경찰서가 지난 7일부로 오태원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구 선관위는 지난 4월 오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구청장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홍보성 문자를 구민들에게 발송한 정황을 확인한 후 경찰에 이를 고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선관위 측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해야 선거운동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이 공직선거법 제5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문자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오 구청장은 해당 문자가 선거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 구청장은 지난 2월 출판 기념회 당시 나왔던 이 기부 이야기에 대한 기사를 이 직원이 캡처해서 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일 뿐, 이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노경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갑자기 하락해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사례도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이 그 위험성이 큽니다. 세입자들이 정확한 시세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우선 세입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엔 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겠죠.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권자인지,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은 얼마나 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또 위반 불법 건축물인지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임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신축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경우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공유하고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최봉환 부산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 회장이 20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금정고의회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제24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돼 2년간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봉환 회장은 4선 금정구 의회 의원 및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은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협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